자,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전, 출현한 미적인 경험의 해방 그리고 확장으로부터 출현한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은 일상생활의 미학일 거래요. 요거는 미리 좀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적 경험의 해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미적 경험이라는 것이 충분히 미술적인 것에 대한, 미학적인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어떤 천재적인 작가의 특별한 작품을 보고 내면에서 특별한 영감을 받는 것, 이런 걸 미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무나 미적 경험을 못해.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소수의,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거나 미적 경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명확하게 작품으로 의도되고 만들어진 것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본다고 해갖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이 교육받은 사람이 특별한 작품을 보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돼. 특별한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결론은 뭐야? 아무나 미적 경험을 못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점이 확대되었냐면은 보통의 사람도, 특별히 뭐 높은 교육을 받지 않은 보통의 사람도 작품으로 의도된 게 아니더라도 일상적 사물이나 사건에서 직관적인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보는 저녁 노을에서도 어떤 미적인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때요? 미적 경험을 하는 사람의 수, 미적 경험의 대상일 수 있는 것의 수, 그리고 미적 경험까지 가기에 그 단계가 굉장히 확대되었죠. 이런 과정으로의 변화를 미적 경험의 해방과 확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변화한 이후에 뭐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의 미학이 탄생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일상생활은 미학의 대상이 아니야. 일상생활은 그냥 우리 삶이지 작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적 경험의 해방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그것이 어떤 미학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적 경험의 해방 그리고 확장이 일어났더니 그것의 산물로서 일상생활의 미학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플로어링 꽃핀다? 그러니까 되게 활발한 연구가 존재해. 일상생활의 미학에 대한 현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그런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 일상적 대상과 사건에 있는 미적인 만족의 가능성이란 건 일상생활에서 미적인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뭐 굳이 최근에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거에 대한 미적인 가능성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대. 이런 게 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저하되고 비하되고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당시에 이런 소수를 대변하는 지배적인 철학 이론에 의해서 비하되고
무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미적 만족의 가능성이란 게 그래도 인정이 되어 왔대. 그래서 지배적인 철학 이론에 폄하와 무시가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일상생활이 미적 만족을 준다라는 생각은 계속 거기에 대한 견해는 계속 인지되어 왔어.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있었어. 꼭 작품이 아니더라도 미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널리 시인들에게 가치를 평가받아요. 특히 낭만주의 시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시아적 전통에 있는 그런 시인들에게 널리 가치 평가를 받았었던 이런 일상적 상황 속의 에스테틱, 미학은 아름다움은 뭐 시인들한테도 인정받았고 플러스 오랫동안 소설가들한테도 계속 인정되어 왔대요.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얘네의 예시인 거예요. 폄하와 무시가 있었지만 이런 그 일상의 미적 만족감의 가능성을 인정한 애들이 누구래? 시인도 있었고 소설가도 있었고 이랬다. 근데 뭐 낭만주의 시대고 아시아적 전통이고 이러니까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아마 뭐가 제일 편리할 것이래요? 진주어 찾는 게 그런 일상적인 미학의 현대적인 지적 기원을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찾는 것이 그래도 제일 편리할 거래. 그러니까 너무 과거까지 나가면 힘드니까 이 글에서는 이 시각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듀이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대.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적 사례인 일상적 미학을 찾은 현대적 사례인 듀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대.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 책에서 듀이는 이 사람 뭐 실용주의자니까 일상적 미학을 굉장히 중시했겠지. 주장했어요. 뭐에 반대하면서 자기 주장을 했어? 삶으로부터 예술의 분리에 반대하면서 주장을 했어. 뭘 어떻게 하면서? 기초를 두면서, 미적 경험의 기초를 두면서 어디다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인간 삶의 조건에다가 이 미적 경험에 기반을 두면서. 그래서 이제 듀이는 삶과 예술의 분리를 반대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얘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초에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나 봐. 그리고 문화적 근거도 있나 봐. 그래서 이런 상황에다가 미적 경험의 토대를 둔 거야. 무슨 신적인 무언가에다 둔 게 아니야. 삶에다가 미적 경험의 토대를 두면서 지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듀이는 위치시켰어. 미적인 거를. 어디다 위치시킨 게 아니라 내면화된 인식, 감각과 느낌의 내면화된 인식에다가 미학을 놓지 않았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감각과 느낌의 내면화된 인식이면 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야. 지 혼자서 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뒤에는 뭐라고 말하기로 하네요. 아름답다는 것은, 미학이라는 것은, 미적인 거라는 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감각과 느낌의 내면화된 인식이라는 건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테틱을 찾는 게 아니야, 듀이는. 그럼 어디서 찾아?
자아와 대상이나 사건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완전한 상호 침투 속에서 찾아. 근데 자아와 현실 세계의 상호 침투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게 삶이지, 인간의 삶이죠. 나의 자아가 현실 세계로 침투하고 현실 세계가 나라는 자아 속으로 침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삶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어렵게 써놨지만 듀이는 아름다움을 미를 내면화된 의식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차라리 얘네가 그렇게 찾던 거야.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무언가. 근데 여기서 찾는 게 아니야. 현실과 세계와 자아의 상호 침투.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그걸 찾아. 사실 그래야 이 사람이 말이 일관성이 있는 거고요. 더욱이 듀이는 어떤 생각을 메인테인, 유지했느냐. 아름답다는 것은 더 명확화되고 강화된 발전이야.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 매일 있는 그 평범한 일상적인 것에 완전한 경험에 속한, 그러니까 삶 속의 완전한 경험에 속한 특징에 명확화되고 강화된 발전이 미학이야. 삶에 속한, 삶의 경험에 속한 특징이 발전된 게 미학이지 그거랑 분리된 게 미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뭐예요? 일상 경험의 특징이 발전한 것이 미야, 아름다움이야. 그거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만 뭔가 확 하고 올라오는 게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제는 너무 뻔해서 어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쓸게요. 우리는 뭐 얻을 수 있어. 아름다움을 뭐에서? 일상의 경험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